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드디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연휴는 끝이 났지만 이번 주까지는 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남은 2거래일 동안은 설 이후에 증시 방향성 고민하면서 다시 조금씩 스퍼트를 올려볼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증권사들은 과연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시나리오들을 보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메모리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9만 원까지 책정했는데요.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가 되고 있고, 바이오는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다시 또 주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 한 33%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안 갈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끝으로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도 좋다라고 제언했는데요. 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최근에 주가를 견인해온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아직 좀 남아있는 중국 춘절 연휴와 관련해서도 중국인 방한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레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분석도 있었고요. SK증권은 다시금 조선에 주목하자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자금은 제한적이라서 또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모닝콜이 울리네요. 일어나서 썰전 풀러 가보시죠.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휴가 네. 정말 짧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짧았어요. 아쉬워요. 다시 또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끝이 났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2거래일 동안 또 잘 준비를 해서 시장 분위기를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야 할지 그 부분에 오늘 맥점을 좀 둬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시 주도 섹터부터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에 많은 증권사들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중국인 특수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조선 안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방산, 원전 이 정도? 우리 대표님은 증시 주도 섹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반도체가 사실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네.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다 좀 두루두루 앞서서 말씀하신 섹터에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도 계속 있고, 또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쪽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감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일단 그 반등의 중심에는 결국에는 기술주가 또 있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 미뤄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 시기에는 반도체, AI가 여전히 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이제 일정이 있고요. 또 GTC 일정까지 줄줄이 3월 달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리고 이번에 메타와 엔비디아의 행보를 보면 메타의 그런 움직임은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칩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방증하는 부분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메모리라는 부분과, 이번에 마이크론이 모건 스탠리와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칩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결국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미뤄봤을 때는 가격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HBM4를 넘어서서 또 다음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래서 지속된 모멘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99 치킨 회동 이후에 또 SK 하이닉스 네. 직원들과 또 엔비디아 직원들에게 젠슨 화학이 치킨을 쌌다. 소맥을 테이블마다 돌아가면서 이거 우리나라 회식 문화인데 그쵸? 잘 배워오신 것 같은데 자, 뭐 좋은 건 알겠습니다. 뭐 연염도 없고요. 근데 조금씩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SK 하이닉스는 1분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삼성전자는 2분기 실적까지가 아마 끝물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수요의 확장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제 좀 더 생각보다 더욱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더욱더 예상보다 타이트해지는 부분들 물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은 있는 부분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더욱더 증설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생산에 대해서 좀 빨리 속도를 붙이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추후에는 뭐 공급 과잉으로 당장 가기에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좀 맞춰졌을 시에는 가격에 대한 상승의 이런 이 부분들이 좀 둔화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대 심리는 좀 꺾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2분기가 무조건 최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물론 너무 긍정만 열어두서는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더 긍정의 시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까지는 가이던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26년이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7년, 28년까지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물음표가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직 너무 초입 구간이라서 괜찮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그런데요, 이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되는 영역, 소부장 그리고 코스닥 쪽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잘 가는데 왜 코스닥은 안 가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다라는 후일담인데 코스닥에서 하면은 소부장도 괜찮지만 오히려 바이오 쪽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떠오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바이오 쪽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바이오가 최근에 좀 의외로 눌림이 많이 나왔고 증시 이런 상승에 그렇게 수혜를 많이 보지는 못한 대표적인 섹터 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쉽게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깨고 올라오지는 네. 좀 못하고 있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굉장히 임상 이상 결과치 잘 도출이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소식이 나왔을 때도 이게 개별주의 성격을 갖고 네. 움직였지 예전처럼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펀더멘털 기반으로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유동성에 대한 확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눌렸던 쪽으로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도 실적이 잘 나오든 좀 조금 아쉽든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는 분위기 자체에 좀 벗어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은 좀 위험하고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이제 놀라신 분들이 많았겠죠. 연달아서 몇 기업들이 맞아요. 계속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아직은 또 아닌가 보다 이런 심리들이 다시 한번 발동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고 여전히 탄탄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몇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학회 일정도 계속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회 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유동성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이오 하면요. 비만이랑 CDMO 쪽, 셀트리온은 상당히 견조해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많이 눌린 부분들은 플랫폼 기업이죠. 그리고 시총 상위에도 뭐 알테오젠, 그리고 ABL, 펩트론 이런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러니까 기술 플랫폼 갖고 있는 쪽이 최근에 또 이슈가 많았어요. 유난히. 네. 네, 그리고 셀트리온은 또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엇갈린 양상은 네. 있었는데 그래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설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뀔 건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가 힘을 내줘야 그 지수 자체를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만만찮게 이슈가 많이 나왔던 곳 바로 원전입니다. 지금 SMR 특별법이 통과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번에 우리 쉬는 동안에는요. 캐나다와 호주에서 대규모 방산 계획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의 두코바니 계약과 관련해서 자회사죠. 두산 파워, 그렇죠? 스코 파워와 함께 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두산에너빌리티 뭐 SMR 관련돼서는 결국 국가 주도 하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좀 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리 제가 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네. 가장 연결고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SMR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기자재를 공급한다라는 부분과 이번에 이제 시장의 평가가 창원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SMR 관련돼서 전용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요? 이제 원전의 TSMC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SMR 관련된 공장에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뉴스케일 또 SMR 쪽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뭐 국내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관련주들이 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은 좀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물론 미국 쪽의 모멘텀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홀텍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현대건설도 우리가 수혜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핵심 기자재에 대한 공급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창원 공장을 봤을 때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대장으로, 좀 주가 흐름은 가장 아쉽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대장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체코 두코바니 계약을 이제 직접 체결하는 게 아니고 체코 정부가 요청을 했던 것처럼 자회사죠. 두산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자회사긴 한데 체코의 소속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관계인 거죠? 이번에 그 네. 한 부분에 있어서 네, 어제 저녁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연휴 기간 동안 하필 왜 기사가 나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기 터빈 관련된 이제 이슈인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회사로 진행하는 부분은 국가별로 좀 차별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 국가와 정부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일종의 뭐 나라별로의 이런 이슈에 따른 부분이라서, 근데 자회사인데 이게 지분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에는 호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온 부분이라서 얼만큼 주가에 반영이 크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 저도 이 소식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주가도 거의 10만 원대 부근 딱 들어가기 전까지 갔었기 때문에 네. 연휴 위에는 10만 원 이상의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은 두산은 체코뿐만 아니라 그쵸, 국내에서 말씀해주신 창원에 대한 어떤 생산 모멘텀까지 갖춰서 둘 다 잡을 수 있는 대장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로 보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도요 SMR 개발 사업 투자를 확정 짓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글쎄요.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일단 기사에서는 삼성물산이 좀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 유럽발 훈풍에 대한 기대감에 시공사, 건설사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네, 삼성물산은 너무 조용조용히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예, 뭐 일단 건설하면 사실 대우건설 그쵸 말씀해주시고 잘 갔는데 현대건설 이런 기업이었는데 이 건설 안에서 조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 매력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매력도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사실 건설주들이 그동안 눌림이 나왔었던 시기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예전에 그 고가권의 라인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상방의 룸이 좀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설주들이 그동안 올라올 만한 강력한
모멘텀을 좀 만나지 못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워낙 안 좋았고 또 업황 자체도 안 좋다 보니까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눌려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는데 우리나라가 EPC 쪽으로 강자이다라는 이야기가 부각을 받으면서 세트로 묶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물론 건설자 중소형주들까지 다 보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원전 관련돼서 뭐 DL-ENC,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탑 종목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건설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반짝하고 상승하고 이제 꾹 꺾이고 끝나는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테마 쪽으로 보시는 게 장기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는 그래요. 아니니까 이제 좀 건설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좀 선별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대형주 위주인 네. 것 같아요. DL-ENC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소형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상당히 빠릅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기술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원체 무겁다 보니까 그죠? 두산이. 네. 이쪽으로 봐야 될까요? 질문 드렸을 때 시계열의 차이입니다라는 답을 주셨었어요. 네, 중소형 단에서 순환매를 좀 기다려 본다면 어떤 그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요? 우리 기술이 요즘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SMR 관련돼서 국가 주도 하에 이제 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에 좀 적합한 기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SMR 관련돼서 이 회사가 국제 과제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수혜적인 측면이 연결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뒤따라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청이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제 국책 과제에 대한 SMR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원전 관련된 중소형주들까지 이렇게 훈풍이 좀 꽤 지속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원전 섹터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저는 변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원전주들이 반짝하고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꽤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어떤 섹터가 좋으면 그 수급적인 요인들이 확 퍼져나가면서 그 매력적인 구간들을 좀 유지를 해주는 가운데 지금 직접적으로 국책과제에 좀 연결고리가 있다던가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길게 보실 분들은 두산 대형 원전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오르비텍도 쌍끌이였어요. 네. 지난 거래일은 우리 기술은 차익이 좀 남았고요. 오르비텍, 뭐 한전산업, 그렇죠? 한전 기술을 받아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데 기준은 국책과제 선정 이력이 있는지 좋습니다. 이러면 좀 그 정립이 좀 되실 것 같아요. 투자의 판단에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끝으로는 이건 몇 주째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자사주 소각 랠리를 펼치고 있는 금융주 마무리해 볼게요. 자, 금융주는 뭐 이미 대부분이 신고가입니다. 저희가 증권에서 시작해서 그쵸? 은행 그리고 뭐 보험사까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이제 룸이 남아있는 기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으로 이거를 노린다면 3차 상법 개정안 수혜를 노린다면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털고 나와야 되는 데일까요? 사실 뭐 그 3차 상법 개정을 우리가 보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 이런 종목들 보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자체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제 앞으로 예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연휴 이후에 또 자금이 새롭게 더욱더 많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일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가운데 결국 실적으로 좀 대형주들 증권사들은 계속적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고가권에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돼서 간 적이 있는가를 봤으면 그 끝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너무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의 상승은 끝일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좀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SK증권이라든지 그리고 상상인 증권도 정말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네. 시장에서 이번에 코스닥 그 기준을 잡는다, 이제 좀비 기업 퇴출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라인이 나왔는데 거기에 동전주들에 대한 퇴출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권주 안에서도 동전주들이 그래서 시세를 좀 강하게 받아 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동전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테마성으로 약간 엮이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이어졌는데 증권주 안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물론 이게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인 수급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적용이 될 수 있다. SK증권은 동전주였다가 이번에 탈피가 됐는데 네. 신영증권은 여전히 900원대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좀 수급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끌고 가실 분들은 레버리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자 수익이라든지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매력적이긴 하다.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상인 증권이 동전주인지 몰랐네요. 보니까 진짜 동전주가 맞는데 오히려 퇴출 가능성에 급락을 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게 유동성으로 막아주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네, 동전주 기준으로는 투자가 조금 짧은 시계에선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지주사의 매력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보면 SK증권이 동전주라서 급등했다지만 SK텔레콤은 동전주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SK그룹이 다 가는 거 보면 SK가 보니까 자사주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SK 전체적으로 잘 가나? 그렇게 따지면은 남은 게 어디가 있을까? 꼭 증권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지주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주사는 물론 자사주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들은 자회사의 매력도가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주사 종목들은 지금 올라온 종목들 보면은 뭐 여전히 할인율이 좀 크다라는 종목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시장 네. 평가에서는. 근데 좀 더 매력적이고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 저는 약간은 지주사보다는 증권주를 좀 더 좀 매력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뭔가 HD 현대나 뭐 효성 이런 기업들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는 증권주의 매력도를 더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까라는 생각인데요. 본격적인 스타트는 다음 주로 잡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뭔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너무 급하게 마음먹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다행히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 또 기술주들 또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이 또 반등에 굉장히 강하게 성공을 해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원래 주도 섹터와 대장주들은 좀 선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2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현금이 있으신 분,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예상치 못하게 급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뭐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어떤 명분에 대해서 좀 단기 이슈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겨주시는 대응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이번 주는 좀 방향성을 모색하시고 지금 우리도 오늘 되게 여러 섹터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어디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까? 그래서 수급이 어느 섹터 쪽으로 좀 더 유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다. 근데 너무 사고 싶으셨던 종목 있으시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세뱃돈 벌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금도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